두 인물이군요. 어제 열린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7차 공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호칭 변화가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저희가 이렇게 어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정진상 측 변호인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호칭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상에게 준 5천만 원의 출처, 김만배에서 남욱 변호사로 변경이 됐고 또다시 김만배로 변경이 됐다.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유동규 씨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전달한 부분만큼은 명확히 기억난다. 그 장면이 정확하게 기억이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정진상 측 변호인은 진술했다가 거짓말이 탄로난 격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 유동규 씨가 재판장에 있던 정진상 씨를 보면서 정진상 씨, 이렇게 해서 되겠냐? 원래는 정진상 씨를 형님으로 불렀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호칭을 바꿔서 이렇게 고함을 지른 겁니다. 어제 재판에서 이 고함을 치며 항의해 좀 울먹거리기도 했다. 일부 기사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 형님을 씨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던 이 상황, 뭐였을까요, 변호사님? 그러면 이제 사석에서 박정화 의원이 보고 형님이라고 할 때도 있는데 박정화 씨라고 하는 순간 관계는 이제 파탄이 됐다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되겠죠. 네. 유동규 입장에서 진술 번복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범죄자들은 처음에는 부인하고 숨기고 축소를 갖다가 해요. 그런 거를 검사가 똘똘한 검사가 반박할 수 없는 증거와 논리로 이제 들이대면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범죄자들이 자신이 잘못했다, 자신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걸 자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유동규가 자백을 갖다가 했는데 왜 그 진술을 번복했느냐라고 묻는 것은 사실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인 거죠. 그런데 유동규 입장에서 보면은 인생이 무상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는 범죄자가 됐고 형들은 배신자예요. 그다음에 이제 정진상하고 어울려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룸살롱 같은 데 가가지고 별별 짓을 갖다가 다 했는데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화려했던 날은 가고 지금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러니까 그 유동규 입장에서는 진짜로 인생 무상의 삶의 회의니까 그러니까 눈물까지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재판을 직접 방청하지는 않았지만 저것만 보고도 좀 마음이 짠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이 짠하셨군요. 지금 보면요, 의원님. 네. 정치권에서는 이런 경우가 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논란이 일거나 파문이 일었을 때 그 처음 공개했던 사람의 어떤 메신저의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 발언을 부정하는 과거의 행적을 찾거나 이런 말이 뒤바뀐 측면을 굉장히 공격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재판장에서도 어떤 이런 전략적 측면이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서 하는 뭐 말바꾸기 논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사실을 뒤집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본인의 정치적인 뭐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런 해서는 안 되는 행동들 그리고 그런 말들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재판장에서만큼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재판장에서 말을 뒤집는 것은 그 말의 신빙성을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정치권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저 사람의 말이 신빙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기에는 재판장이라는 이 큰 곳에서는 통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그리고 재판장에서는 증인 선서를 하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말을 뒤집는다거나 거짓을 증언했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더 아마 말의 강도가 강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재판 상황까지 저희가 지켜봤습니다.